그냥 어? 아프리카에서 왜 이게? 얼얼얼. 아, 안 돼. 자,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그 소양인의 표증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한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것이 태양 상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기죠, 감기. 태양 상풍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소양증이 생겨요. 그 소양증의 그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난번에 했어요. 한열왕래하고 거기서 목현, 이롱 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할 것은 소양인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인 결흉에 대해서 합니다. 결흉은 뭐예요? 흉은 가슴 흉자죠. 여기에 뭐가 꽉 막힌 겁니다. 뭐에 의해서? 열기에 의해서 여기가 꽉 막혀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양인의 표열증의 약을 보면은 처음에는 폐독산이 있었죠. 물론 여기는 현계 방풍이 들어와요. 폐독산이 있었습니다. 이 폐독산은 그냥 감기약이에요. 이제 감기 걸렸다 하면은 소양인이 쓸 수 있는 게 폐독산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심해지면은 열이 가슴 쪽에서 가래랑 해서 뭉쳐요. 그거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형방 도적산이에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의미하는 건데, 열을 유도해서 빼줘요. 이거를 이뇨를 빼주던 또는 설사로 빼주던 빼준다고, 이거를. 그리고 나서 더 심해지면은 이 아래쪽에 방광 쪽에, 방광은 이 아랫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음기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해 주는 부분이 이제 사백산이거든요. 사백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이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얘는 방광의 음기를 보고하면서 열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들죠.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슴 쪽에 문제가 생겨요. 소양인은 이 열기에 의해서 가슴 쪽에 가래와 이런 것들이 또 이게 꽉 막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주 심해지면, 열증이 심해지면 헛소리까지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결흉이라고 하는데, 자, 장준경은 결흉에 대해서 우선 한출이 땀이 난다고 했어요. 일단은 땀이 나고, 즙이라고 하는 건, 즙이라고 하는 것은 화목할 즙인데, 여기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흥건하게 땀이 난다는 그 뜻입니다.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심하, 가슴이에요. 심하는 그냥 가슴입니다. 심하에 답답하다 해서 비고, 답답하면서 만지면은 단단해요. 경이고 뭔가 그득해. 많이에요. 그러니까 심하에 답답하면서 만지면 단단하면서 그리고 그득한 이런 증상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옆구리 쪽으로 당기면서 아파. 그래서 협하, 통 이렇게 있어요. 당기면서 아파. 그리고 나서 헛구역질을 해요. 건구라고 했죠. 헛구역질을 하고 숨이 차. 단기, 숨이 차요. 헛구역질하고 숨이 차고. 그런데
오한은 없어. 오한은 없다니까 오한 표증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병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오한이 없어요. 발열 오한할 때 그 오한은 없어요. 이게 이제 소양증인데, 이렇게 된 거는, 이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는 표의 문제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는 해소가 됐어요. 표는 해소가 됐는데 이 안쪽은 병이 더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쪽은 편해지지가 않았다 해서 미화라고 표현해서 안쪽은 편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사실 병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 열기 때문에 표에 있던 병이 안에만 지금 생긴 거거든. 이럴 때 약을 뭘 써야 된다고 장준경이 얘기를 했냐면은 10조탕을 먹어라. 이 조는 대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추가 10개 들어가 있는 탕을 먹어라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추가 아니에요. 사실 이름은 대추인데 대추가 주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든 이 10조탕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연히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여기는 당연한데 이 아래로 설사를 시켜야 되는데 설사를 못 시켰어. 그래서 불하가 되면은 온몸이, 그러니까는 이 창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설사를 시켜서 빼줘야 되는데 이걸 못 빼주게 되면은 창만이 생긴다고 해서, 창만은 이거는 복부가 부어 올라오는 거예요. 복부가 부어 올라오는 게 창만이고, 더불어서 뭐가 생기냐면은 거기에 부종이 생긴다고 했는데, 부종, 붓는다는 거죠. 부종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 편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편신. 이 편자는 이 보편적이다 할 때 편자예요. 두루, 모든 이런 편자거든요. 그러니까 온몸에 부종이 생긴다. 이 아래쪽으로 빼줘야 할 것을 못 빼주면 온몸에 부종이 생기거나 복부가 부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뭐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크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어쨌든 장준경은 소양증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10조탕을 얘기했어요. 10조탕이 그러면 뭔지를 한번 보긴 해야겠죠. 장준경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10조탕에 대해서. 10조탕은 약이 딱 3가지가 들어가는데 10조탕을 보시죠. 10조탕. 10조탕은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은 원화가 들어갑니다. 원화를 미초에서 쓰는데, 이 원화 다 보죠. 원화가 있고 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극이 있어요. 대극. 이것을 원화, 감수, 대극이 조금 이따 살피고, 이것을 가루를 만들어요. 얘를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로 대추 10개를 가지고 그걸 삶아요. 그때 1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추가 10개. 그러니까 대추가 10개를 삶아서 국물만 씁니다. 대추를 다 빼놓고 그 국물만 쓰는데, 이 약이 굉장히 독하거든요. 이게 설사를 시키는 굉장히 독한 약들이에요. 설사를 쫙쫙 빼는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게 설사를 쫙쫙 빼는 약들. 이 가루를 대추탕에다가 섞어서 먹어요. 대추를 왜 썼느냐? 대추. 이 약이 워낙에 독하니까 이걸 좀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 대추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는데, 이 건장한 사람은 한 돈을 쓰고 허약한 사람은 반 돈을 쓴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 어떤 원문을 보니까 야, 이게 한 돈이 아니라 한 잔이야. 한 잔이고 허약한 사람은 반 잔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뭐 비슷한 의미일 텐데, 어쨌거나 강한 사람, 워낙에 센 약이다 보니까는 몸이 건장한 사람은 한 그릇씩 먹고
약한 사람 좀 덜 먹어라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원화나 감수나 대극이 뭐 하는 약인지 그 뒤쪽에 잠깐 보면, 본초 쪽에 보면은, 자, 원화 보세요. 원화는 심한 설사를 일으키고 소변을 자르게 한다. 이 원화나 감수나 대극이 공통적으로 뭐냐면은 설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또는 소변으로도 잘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확 빼주고자 할 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세 가지예요. 여기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뭐 습, 열, 그 다음에 담 이런 것들이요. 습, 열, 담 이런 것들을 아래쪽으로 확 빼주는 역할을 얘네들 세 가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준경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소양증에서 심하에 이 가슴 쪽에 뭔가 꽉 막혀 있고 여기가 단단하고 답답하고 아래 이 옆구리 쪽으로 당기고 하는 거는 아 가슴 쪽에 뭔가가 들어있구나. 적이든 담이든 습이든 열이든 들어있는데 이거를 빼줘야겠구나 해가지고 십조탕을 쓴 거라고. 십조탕. 가슴에 있는 걸 빼주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장준경 그 다음에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결흉에 대한 정의를 장준경이 하고 있어요. 자, 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표의 병증이 남아있는데, 미해. 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의사가 설사를 시켜요. 이렇게 됐는데, 의사가 설사를 시켜요. 설사를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지금 소양인에 대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이거는 횡격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 내에 거통이 생긴다 그랬어요. 거통. 근데 이 책을 찾아보면은, 이거는 거부하다 할 때 거자잖아요. 이게 의학적인 이런 단어는 이걸 안 쓰고 정확하게는 어떤 걸 쓰냐면 들거를 써요. 들거를 쓴다고요. 요런 글자를 써요. 들거. 거통이라고 하는데 거통은 전반적으로 가슴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통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걸 거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내에 거통이 생겨요. 가슴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통증이냐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 불가근이에요. 너무 아파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의 가슴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소양인이 지금 아직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 설사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가슴 쪽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뭐가 더불어서 있냐면은 여기가 그득하고, 그 다음에 누르면 단단하고 아픈 증상이 같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은 이거를 결흉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사가 감기 걸려가지고 소양인을 치료를 하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 치료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슷한 게 어디에가 있었냐면 우리가 소음인 할 때도 있었어요. 그 아래 제가 갖다 놨는데 그 아래 부분 뭐냐면은 자, 태양병이잖아요. 감기 걸렸어요. 소음인이. 이건 소음인이에요. 소음인 얘기입니다. 근데 외증이 미제, 아직 표증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오한 발열을 한다는 거죠. 남아있는데 수차례 설사를 시키면은 이때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는 아래쪽으로 하리가 부지, 설사가 그치지를 않아요. 설사가 그치지를 않고 또 가슴 쪽도 약간 답답한 게 생겨요. 소음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겉과 속이 다 같이 지금 풀리지 않은 증상이고 이때는 뭐 인삼 계지탕을 써라,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써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감기에 걸렸는데 의사가 잘못 치료를 하면은 각자 그 체질에 맞게, 체질에 따라서 약한 쪽으로 병이 생겨요. 소양이는 가슴 쪽에 열증과 답답하고 막힌 통증이 생기고, 소음이는 아래쪽으로 설사가 계속 나는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요. 이렇게 심한 증상이 생기는 것은 어떻다? 의사가 잘못 치료한 경우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되게 많아요. 의사가 잘못 치료해서 심해진 병들. 자, 그래서 결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결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방금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결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얘기가 여기서 나오냐면 수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역은 뭐냐면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갈해서 욕음수잖아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을 먹자마자, 물이 들어가자마자 토를 하네. 토를 해요, 토. 그래서 물이 들어가질 못해.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먹으니까 물을 토해버려. 이거는 내부적으로 가슴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부적으로 가슴 쪽에 수가 고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와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자마자 토하는 것을 수역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오룡산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룡산. 자, 오룡산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이뇨하는 약이에요. 이뇨약이에요. 오룡산은. 그러니까는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을 먹자마자 물을 토한다는 것은 이 가슴 쪽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는 이 물을 아래쪽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룡산을 예전에 썼습니다. 오룡산을 한번 쭉 가서 보세요. 십조탕 봤으니까는 그 아래에 오룡산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 대함영탕 아래쪽에 오룡산이 있죠. 오룡산에 들어가 보시면은 택사가 있죠. 택사, 적봉령, 저령. 택사도 이뇨하는 약이고, 적봉령도 이뇨하는 약이에요. 저령도 이뇨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저령, 택사 이렇게 이뇨하는 약이죠. 복령, 적봉령도 이뇨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백출은 습을 제거해주면서 비를 도와주는 약이에요. 백출은. 그러니까 이뇨도 시켜주고 어떻게? 비의 운화 기능을 도와주는 약이에요. 백출.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육계는 뭐예요? 육계는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뇨를 시키면서 비를 도와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약이 오룡산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오룡산 보면은, 자, 태양증이 감기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소변이 잘 안 나와. 갈증이 나고. 이럴 때 오룡산을 써가지고 소변이 나가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오룡산이거든요. 이거를 언제 쓴다? 수결흉에 쓴다. 그러니까 수역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물이 고여 있어서 물을 토해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오줌으로 빼내주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장준경은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이걸 정리를 해보죠. 자, 그 아래쪽에 두임도 이 두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속이 아직 편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장정희가 방금 얘기를 했죠. 속이 아직 편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 담이 들은 거다. 담. 속에 담이 굳어진 거다. 말라서 담이 말라있는 상태다. 이것이 그래서 중초를 꽉 막고 있는 상황인 거다. 지금 이게 방금까지 얘기한 결흉이라고 하는 것이 담이 속에서 굳어져 갖고 말라가지고 중초를 꽉 막고 있는 거다.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헛구역질도 하고, 아까 헛구역질 있었죠. 헛구역질도 하고, 그 다음에 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슴 안쪽에 담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십조탕을 써야 한다. 십조탕이 아니면은 치료가 안 된다. 십조탕이 뭐였어요? 안에 들어있는 담과 열과
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래로 설사를 시켜서 다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설사로, 십조탕은 설사로 빼줬고, 오룡산은 뭐였어요? 소변으로 빼줬고, 네, 이렇게 다 빼줘야 한다. 그런 얘기고. 이거를 공신, 후대에, 이 공신이라는 사람은 좀 되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나 봐. 정리를 되게 좀 잘해요. 자, 이 결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이 결용을 대결용이라고 하는 것과 대결흉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소결흉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다. 나눠볼 수가 있겠다. 대결흉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이 가슴 쪽이 단단하고 아픈데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픈 증상. 단단하고 꽉 차고 하는데 손을 못 댈 정도다. 수불가근. 손을 못 댈 정도로 아픈 경우에는 이게 대결흉이고, 이런 사람인 경우에는 가끔 더 심해지면은 조갈, 몹시 목이 마르고 갈증을 내면서 헛소리까지 하게 된다. 조갈 서머는 내가 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신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에요. 속에 열이 너무 심해진 상황. 그러면서 더불어서 뭐요? 변비가 생겨요. 대변이 경해진다. 실해진다. 그러니까 변비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속에 열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맥도 어떻게 나왔냐면 침실유력이에요. 안에 뭐가 저기 있듯이 이렇게 안에 뭔가가 있어요. 이게 대결흉이다라고 하는 거고, 소결흉은 여기에 비해서는 소결흉은 그냥 이 심하를 그냥 누르면 아픈 정도. 이거는 좀 약한 결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다르게 써야 된다. 이 대결흉은 무슨 약을 쓰냐면은 아까 십조탕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약을 얘기를 하고 대함흉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흉탕인데 함흉. 그러니까 이게 짓누르는, 가슴을 짓누르는 데 쓰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 대함흉, 함흉, 대함흉탕을 써야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대함흉탕도 아까 십조탕과 비슷하게 얘도 아래쪽으로 빼주는 약이에요. 약 종류가 약간 달라요. 약 종류가 약간 다른데 이것도 아래쪽으로 빼주는 약이고, 이 소결흉인 경우에는 대함흉탕이 아니라 소함흉탕을 써라. 함흉탕을 써라. 이렇게 소함흉과 대함흉탕을 쓰도록 나눠놨는데, 이 대함흉탕은 이 아래쪽으로 빼주는 강도가 굉장히 센 거고, 소함흉탕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거고 그래요. 근데 이 대결흉인 경우에는 이 대함흉탕을 쓰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이걸 썼는데도 더욱더 번조가 심해진다. 번조가 심해진다라고 할 경우에 이 사람은 죽는다 그랬어요. 이 열을,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쪽으로 꺼내주는 거잖아요. 내려주는 건데, 여기에 생기는 이 열도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열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함흉탕은 열을 제거하는 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문은 여기에서, 여기에서 대함흉탕 이런 것만 쓰지 말고 이거에 이어서 여기에 열까지 빼줘야 돼. 그래야 사람이 살아. 이렇게 동문은 한 번 더 거기서 다시 나갑니다. 여기는 죽는다고 했는데, 열이 생기면 열이 안 없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동문은 그 열조차 빼줘야 돼. 뭘 빼줘? 열 빼주는 약, 대표적인 약이 백호탕이죠. 백호탕으로 열 빼줘야 돼. 이렇게 동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대함흉탕을 가서 보면은, 대함흉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대왕망초는 알죠? 대왕망초는 설사시키는 약이에요. 설사시키는 약이에요. 이거는 차가운 약이죠. 그러니까 뜨거운 변비, 열이 많아서 변비가 생겼을 때 이 설사시키는 약이 대왕망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감수가 들어가 있어요. 감수가 하는 역할은 아까 설사시키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담이라든지 열이라든지 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는 수라든지 이런 거를 아래쪽으로 설사시켜주는 약이에요. 감수.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게 대함뇽탕이고, 그 소함뇽탕은 그 아래쪽에 있죠. 소함뇽탕은 그 아래쪽에 있는데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함뇽탕은 안에 있는 이 뭔가 적, 담 이런 것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소함뇽탕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부드럽게 빼줘요. 바나가 들어가 있죠. 바나. 그 다음에 황련. 황련도 이게 좀 차가운 약이잖아요. 바나, 황련. 그 다음에 이제 과루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루도 역시 이것도 빼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을 써가지고 아래로 빼주긴 하는데 이 대함뇽탕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빼주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결흉, 소결흉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동무의 생각을 이제 들어봐야죠. 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쭉 결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정리를 했는데 동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무가 이제 마침표를 찍어줘야죠. 자, 보십시다. 장준경이 얘기한 세 가지 증이 있다. 세 가지 증은 대충 보면은 결흉 중에서 결흉인데, 첫 번째 아주 그냥 일반적인 결흉. 그래서 심하가 뭔가 가득하고 단단하고 통증 심하, 그 다음에 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땀도 나고 좀 숨도 가쁘고 이러한 일반적인 이런 것이 첫 번째 결흉이고, 두 번째 결흉은 뭐냐면은 갈증이 나서 물을 먹으면 물을 토하는 결흉, 수역이라고 했어요. 이게 수역, 물을 먹으면은 물을 토하는 결흉. 세 번째는 조갈서머, 너무 열증이 심해져 가지고 헛소리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결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결흉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가 제일 세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요렇게 가는 거다, 이 얘기. 요렇게 가는 거. 자, 요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장준경은 이 아래쪽에 있는 얘는 정말 위중한 그런 결흉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얘들은 좀 덜 위중한 거다. 그래서 위중한 것과 아닌 거를 구분을 해줬어요. 결흉 중에서. 두 번째, 대개 보면은 결흉병에 대해서 약을 먹으면은 이 약탕을 먹으면은 어떤 게 일반적이냐면은 특히 토하는 증상이 있어요. 환토 그랬어요. 환토. 다시 토해내는 증상이 있어요. 결흉병에는. 이 가슴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인 거죠. 토하는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감수 있었죠. 감수 아까. 감수는 설사를 시키는 거였죠. 아래쪽으로 빼주는 거였어요. 가슴에 있는 뭔가를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감수가루만은 감수산 또는 감수말이라든지 감수산이라든지 이 감수가루는 침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먹으면은 이거는 토하지 않더라. 그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흉병에 가슴이 꽉 막혀서 다 토해내는데 약을 이 감수가루만은 토해내지를 않더라. 그래서 침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먹으면 된다. 그 다음에는 따뜻한 물에 헹궈서 이렇게 먹으면 된다. 그러면은 약을 토하지는 않더라. 이런 증상이 있더라라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결흉에 대해서 동무는 치료를 한번 했는데, 어떤 치료를 했냐면 감수산을 썼어요. 감수가루를 썼죠. 감수가루를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안 토한다고 했는데 5번을 토하더라는 거죠. 다섯 번째까지는 토하더라는 거죠.
근데 6번째 맥이니까는 이제 안토하고 그게 이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감수가 설사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가슴에 있는 것을 설사로 내려보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 한번 설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보니까 다시 물을 토하는 증상이 있어. 그래서 감수를 다시 먹여요. 그때는 바로 감수를 받아들이면서 시원하게 설사를 하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수가 바로 이 막혀있는 가슴에 막혀있는 것을 확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감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결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결흉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열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그 가벼운 병은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진화한 거예요. 이게 이 결흉이라고 하는 것은 무비험증, 가벼운 병은 아닌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병은 아니나 감수라고 하는 것을 쓰면은 된다. 감수를 반드시 처음에 써라. 왜냐하면 토해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약을 주더라도 토해내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수는 잘 토해내지 않으니까는 결흉병에 대해서는 감수를 가장 먼저 쓰고, 플러스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뚫어줬으니까 거기다가 뭘 더 쓰냐면은 가슴에 뭔가 있을 때 쓰는 거 있죠. 가슴에 열을 빼주고 가슴에 있는 담을 제거해주고 습을 제거해주고 하는 역할로서, 또는 기침도, 그래서 여기 있으면 기침이 나거든요. 기침도 제거해주는 기관지약으로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형방 도적산인 거죠. 도적산. 형방 도적산을 쓰면 된다. 처음에 감수를 가지고 가슴을 뚫어준 다음에 가슴에 있는 담, 열 이런 것들을 빼주기 위해서 도적산을 쓴 거예요. 도적산을 쓰면 된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된다. 여기에 이제 그 보통 앞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 앞지 또는 계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어떤 약을 쓰고 그 약을 이어서 써가지고 계속적인 효과를 나도록 다른 약을 쓸 때 이런 글자를 써요. 앞지, 앞이라고 하는 걸 쓰고 또는 계라고 하는 걸 쓰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형방 도적산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한번 보죠. 형방 도적산은 예전에 잠깐 살펴보기를 했는데, 도적산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떤 약인지는 한번 봐야겠죠. 근데 형방 도적산의 그 신정방 쪽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감수천일원, 제가 그걸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웠어요. 신정방 옆에 감수천일원 해가지고 괄호 있고 있죠. 이걸 제가 지웠어야 하는 건데 안 지웠네. 이 내용은 저기 아래쪽에 감수천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편집하는데 제가 임시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자, 어쨌거나 형방 도적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경험 이방 쪽에 보면은 옛날에 만병회춘에서 도적산이라고 하는 게, 도적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도적탕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가보죠. 경험 이방 쪽에 보면 경험 약방 2에 보면은 4페이지 아래쪽, 4페이지 아래쪽 보면은 거기 도적탕이라고 나와 있죠. 보입니까? 예. 이 도적탕은 만병회춘에, 공신에요. 만병회춘에 나와 있는데, 이 약은 어떤 목적으로 쓰는 거냐면은, 이 오줌이 쌀뜨물처럼 이렇게 희멀건할 때,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올 때, 여기에는 여 해가지고 오줌이 미감색일 때, 쌀뜨물처럼 오줌색이 그럴 때 이걸 치료하는 약이에요. 이게 도적탕이. 근데 이제 이걸 동무가 다른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 도적탕에서 어떤 약을 가져와서 쓰냐면은 목통하고 생지왕을 가져다 씁니다.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 목통하고 생지왕을만 가져와 가지고 그 아래쪽에 동무의 도적산이 있어요. 동무의 도적산은 생지왕하고 목통만 들어가 있죠. 그 동무는 이걸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감기에 걸려서 속에 열이 생겼어요. 감기에 걸려서 속에 열이 생겼어요. 소양입니다. 소양인.
그래가지고 눈도 벌게지고 두통도 생기고 열증이 생기는 거죠. 안에 열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올 때. 그러니까 목통과 생지향은 소변이 안 나올 때 쓰는 거예요. 소변이 안 나올 때. 이 목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통이라고 하는 거는 소장에 열을 빼주어서 소변이 나가게끔 해주는 게 목통이에요. 소장에 열을 빼서 소변이 나가게끔 해주는 게 목통인데 소장의 부인이 누구죠? 오장육부에서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열까지 같이 빼주는 거예요. 심장의 열, 소장의 열 이것을 같이 빼주는 게 목통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변이 잘 나가게끔 해주는 게 목통이 하는 일이고 생지왕은 뭐예요? 생지왕은 우리가 열을 내릴 때 쓰는 게 생지왕이에요. 우리가 여기 소양인인 경우에는 생지왕을 쓰거나 숙지왕을 쓴다고 했어요. 숙지왕은 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현재 지금 신열을 내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는 생지왕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생지왕하고 목통만을 써가지고 소양인의 안에 열증이 생겨서 소변을 잘 못 넣을 때 동무는 이걸 도적산이라고 만들어서 썼어요. 이걸 가지고 본격적인 약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형방도적산입니다. 형방도적산. 그래서 가슴 쪽에 열, 담 이런 것들을 소변으로 빼주기 위해서 이뇨로 빼주기 위해서 형방도적산을 쓴 거예요. 형방도적산에 뭐뭐 있습니까? 자기가 쓰던 도적산에서 생지왕, 목통 가져왔죠? 이게 이뇨, 열을 내려주고, 생지왕은 열을 내려주고, 목통은 열을 내려주면서 소변이 나가게끔 해주는 거고, 현삼은 뭐예요? 지난번에 잠깐 했었죠? 현삼도 열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있는, 온 몸에 있는 열을 찾아다니면서 빼주는 게 현삼 하는 거예요. 현삼. 현삼 묵은지와 상화, 이런 열 제거해주는 게 현삼이 하는 거예요. 과로인은 안에 있는 열도 내려주지만 담이나 이런 것을 빼주는 게 과로인이 하는 역할들이죠. 그러니까 전부 열 내려주고 다 소변으로 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소양인의 기본적인 약들이 그 아래에 있죠. 강활, 독활, 현계방풍. 이거는 소양인의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이죠. 표증이건 이런데 주로 표증에 일반적으로 쓰는 약이고 앞에 전호는 기침약이에요. 전호, 기침 가래를 제거해주는 약입니다. 가래가 있으면 기침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호가 그거를 해줘요. 그래서 기침약입니다. 가래를 없애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방 도적산은 그 아래 나와 있죠.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흉격의 번열, 가슴 쪽에 번열이 있고 가래가 있고 할 때 이걸 빼주기 위해서 형방 도적산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흉의 대표적인 약이 형방 도적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못 받아 먹어. 자꾸 토해버리니까는 감수를 쓰는 겁니다. 그 전에 감수를 쓰고 형방 도적산을 써서 가슴에 있는 열을 빼주고 담도 빼주고 뚫어주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아래쪽에서 동무가 하는 얘기는 그런데 약을 토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약한 경우죠. 지금 이 가슴이 답답하긴 하지만은 약을 그래도 받아먹는 사람은 감수를 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수를 쓸 필요가 없고 그러면 형방 도적산만 쓰면 되죠. 거기에 뭐를 더 섞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냐면은 복령하고 택사 이거를 더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령택사는 뭐예요? 아래로 빼주는 거예요. 이뇨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뇨 기능을 조금 더 더해주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결흉은 이 가슴 쪽에 열이 있고 담이 있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기능을 조금 더 도와주자는 거예요. 복령하고 택사를 더 집어넣어갖고 이거를 하루에 2-3번 먹고 또 연일을 먹이면은 병은 낫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고 조갈, 서머까지 생기면 당연히 감수를 써야죠.
때는 약을 아마 받아먹지 못할 테니까 훨씬 심해졌으니까 감수를 써서 일단 가슴을 뚫어놓고 나서 열이 심해졌잖아요. 열이 심해졌으니까는 도적산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다. 그럼 뭘 쓰냐면은 백호탕을 쓰는데 동무가 계량한 백호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황 백호탕인 거예요. 지황 백호탕. 백호탕인데 동무가 계량한 백호탕이에요. 지황 백호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서 볼까요? 우선 백호탕을 보시죠. 백호탕이 어디 있지? 경험 약방 그 끝에 백호탕이 있죠. 백호탕 가보십시다. 약이 뭐가 있어요? 석고하고 지모가 있죠. 석고 지모가 열 빼는 약이에요. 대표적인 찬약들이거든요. 석고 지모가 이 가슴에 위장에 있는 실열을 쫙 빼주는 게 석고 지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호탕에서 제대로 된 열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약재가 석고 지모고, 그 다음에 감초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그냥 하는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감초는. 그래서 감초, 그 다음에 갱미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는 거고, 실제로 열을 빼는 역할은 석고지모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백호탕인데, 동무는 이 지황백호탕을 보시면은 지황백호탕은 신정방 두 번째 나와 있죠. 뭡니까? 석고지모가 있죠. 그 다음에 열을 빼는데 뭘 쓴다고 했습니까? 소양인의 열을 빼는데 생지황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석고, 생지황, 지모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방풍과 강활은 이거는 이제 표증에 쓰는 약이고, 그래서 이걸 그냥 두 개를 덧붙여서 동무가 소양인한테 쓰는 백호탕으로서의 지황 백호탕을 만든 겁니다. 백호탕을 그냥 써도 되는데 소양인한테는 이걸 쓰면 훨씬 더 좋겠다 해가지고 동무가 백호탕은 뭐다? 열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실열을, 안에 있는 실열을 제거하는 아주 효과가 좋은 약이 지황백호탕이다. 그래서 조갈 서머가 있는 그 결흉증의 최고 위험한 증상은 우선 약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감수를 쓰고 가슴을 뚫어준 다음에 지황백호탕을 써가지고 완전히 열을 내려줘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준경 왈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보면은 장준경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상안에 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을 때 의사가 설사를 잘못 시켜가지고 어떻게 속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결흉이 생겼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때 의사가 설사를 시키는 거는 십조탕이나 함용탕 같은 걸로 설사를 시킨 게 아니라 대승기탕으로 설사를 시킨 거다. 오해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함용탕이나 십조탕은 이거는 제대로 치료를 하는 거고, 잘못 치료한 것은 대승기탕을 써서 설사를 시키는 게 잘못 치료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동무가 이제 해주고 있는 거고, 그런데 십조탕이나 함용탕을 쓰는 것도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무는. 그래서 그 십조탕이나 함용탕이 보다는 차라리 감숫가루 하나만 쓰는 것이 훨씬 낫다. 아니면 감수천일환을 쓰던가. 감숫가루 하나만 쓰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동무는 전부 다 감숫가루 하나만 썼어요. 감수천일환이라고 하는 거는 감수에다가, 감수가 한 돈이면은 그 한 10분의 1 정도로 뭐가 들어있냐면 경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분은 수은이에요. 수은. 독약이에요. 독약. 그게 감수는 설사로 빼주는 약이죠. 가슴에 있는 그 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경분은 어떤 약이냐면은, 경분은 열을 내려주는 약인데, 이 두뇌, 머리에 열이 꽉 차서 올라와 있을 때 이걸 땀을 살짝 나게 하면서 그 열을 빼주는 약이 경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분이 살짝 들어가 있다. 이걸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감수 하나만 쓰는 것이 십조탕이나 함용탕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는 좀 낫더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결흉에 아주 심해질 경우에는 감수를 한 5푼 정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3푼 정도 쓰면은 되겠다 해서 약의 용량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그 아래쪽에 이제 공신이 얘기한 것 중에 있어요. 결흉병 중에 최고 그 위험한 증상이 조갈 서머 증상인데, 이때 대함흉탕을 썼는데도 번조가 더 생기면 가시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동무 생각은 그 대함흉탕은 가슴을 뚫어주는 약이지 열을 완벽하게 내려주는 약이 아니므로 백호탕을 써서 열을 내려주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치료가 제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함흉탕 말고 열을 치료하는 백호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백호탕은 일반적인 백호탕보다는 동무는 자기의 지황 백호탕을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백호탕을 써서 열까지 내려줘야지 제대로 치료한 거다. 동무의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갈서머라고 하더라도 치료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수 쓰고 지황 백호탕 쓰면은 반드시 치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래는 이제 우리가 감수를 썼는데, 이 감수라고 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면 이제 석고가 나오는데, 석고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어요. 감수는 표 한 병에 쓰는 거다. 표 한 병에 쓰는 거다. 감수는 가슴을 뚫어주는 데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서 그래서 표 한 병에 쓰면서 파수결지약이다. 가슴에 수를 또는 담을 제거하는 용도로 쓰는 게 감수고, 따라서 표병에는 감수를 쓰지만 이 병에는 감수를 안 쓰고 석고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과히 표병에는 석고를 안 쓴다. 표병에는 감수 쓰고 석고 안 쓰고. 그 다음에 석고는 약이 속에 있는 열을 빼주는 약이다. 그래서 이열병에는 크게 열을 내려주는 약이 석고인데, 이거는 이열이 생기면은, 속에 열이 생겨서 병이 생기면은 이때는 반드시 석고를 써야지 감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감수는 표에 작용하는 거고 석고는 안에 작용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 설명 그 뒷장에 있어요. 양수척족이 뭐예요? 양수척족은 너무 열이 많은 거죠. 속에 너무너무 열이 많은, 그래서 물을 찾을 때는 설사도 같이 있더라도 석고를 써야 한다 얘기고요. 열이 너무너무 많으면은 설사가 있더라도 석고를 써야 한다고 돼 있고, 그 오른쪽에는 비풍스란, 근육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좀 뭔가 저리고 이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릎도 차갑고 이럴 때는 대변이 안 나오는 증상이 있더라도 감수를 석고 대신에 감수를 쓰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부연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표하는 감수 쓰고 속에 열이 많은 거는 석고를 써서 열을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인과 소양인을 이렇게 비교를 설명해 놨어요. 지금 상한병,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음인이 감기에 걸리면은 소복이 단단해지고 아픈, 뭔가 그득한 증상이 나타나고, 소양인이 감기에 걸리면은 심하가 답답하고 그득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감기를 제때 치료를 안 하면은 속에 있는 문제와 겉에 있는 문제가 동시에 생기면은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음인도 이 아랫배 쪽에 문제가, 이 속병이잖아요. 감기가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은 이 속에 있는 문제가 같이 생기는 거고, 소양인도 감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 약한 부분, 가슴에 문제가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표와 이가 지금 같이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소양인의 결흉병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